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HLB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HLB의 주가를 볼 때 여러분 뭐 나쁜 점이 있다면 나쁜 점도 한번 챙겨보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제 좋은 점은 우리가 희망을 갖고 좀 소신을 갖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거리니까, 네, 이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의견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계속 고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오히려 매매할 때 좀 잘못하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HLB의 주가 상황을 좀 살펴보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오늘 제가 어떤 그 기사글을 봤는데 요게요. 조금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리보세라닙과 저쪽에 그 렉나자 리브리번트와 뭐가 진짜 틀린지, HLB 리보 캄넬리주마비 뭐가 좋은지 그거 하나 딱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요 부분을 제가 중점을 둬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HLB에 대한 주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각도로 잘 살펴봐야 돼요. 그죠? 네, 그런 어떤 좀 시야를 넓게 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HLB 일단 주가 자체를 보면 2% 올라서 시장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처지고 종목들이 딴 종목들이 내려갈 때 이렇게 확실한 모멘텀, 신약 승인이라는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매기가 붙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좋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지수보다 좀 나은 모습, 지수보다 더 하방 경직성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이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9월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네, 그게 코스피 이전 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코스피 이전을 추진했죠. 근데 이제 왜 신청을 안 했느냐? 왜 신청을 아직 안 했느냐? 그 얘기는 진 회장이 다 얘기했어요. 승인을 받으면 그때 기업 가치가 최고조로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그리고 공매 금지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서둘러서 코스피 이전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일단 뭐 옛날 얘기를 좀 썼어요. 옛날 얘기를 썼는데 조금 중간에 그 기사를 보면은 별로 우리가 그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코스피 이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코스피 이전 조건이 있는데 그 자격 요건은 갖췄냐? 이렇게 이제 앵커가 얘기를 하고 기자가 답을 하는 그런 기사글을 이제 올린 게 있어요. 근데 형식적 요건은 갖췄다 이거죠. 네, 하지만 질적 요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투로 기사를 좀 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질적 요건과 관련돼서 매출액, 영업이익, 시가총액 등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보는 거다. 근데 시가총액의 요건만 HLB는 갖췄기 때문에 이게 거래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시가총액 하나만 갖췄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승인이 될까 하는 그런 어떤 약간의 그 암시를 좀 주는 그런 부분에 기사글을 좀 봤습니다. 기사글의 그 뉘앙스가 좀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시총 요건만으로 이전한 경우는 없다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시총하고 매출액 가지고 부합해 가지고 코스피로 옮긴 경우는 SK 오션플랜트가 있다. 네, 근데 이전 상장한 과거 기업들이 다 매출액, 영업이익, 시가총액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자, 그러니까 HLB는 시가총액만 충족해 가지고 이전을 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HLB가 과연 이전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글을 쓴 거죠, 지금. 그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 FDA 승인을 받게 되면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확 늘 것에 대한 예상을 거래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승인을 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그죠? 네, 하지만 급건에 대한 얘기를 좀 돌려 얘기하면서 약간 그 뉘앙스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주총에서 이전 상장을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거래소에서 이거를 심사해서 예스 네, 이렇게 안 해주면은 뭐 물론 이전 상장은 못 하는 겁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뭐 이전 상장이 안 되더라도 신약 승인을 받는 게 더 중요하고 FDA 신약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매출 나고 영업이익 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그 어떤 마이너스 요인을 혹시 받을까봐 이전 상장을 나중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거래소의 승인을 좀 득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일단 생각은 하고 계시자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HLB가 이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절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이전 상장이라는 것이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FDA 승인 나면 다 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일단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그건 좀 제가 별로 그 말씀드리기 껄끄러웠던 부분인데 한번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한양행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그죠? 유한양행은 아무래도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신약 승인을 받은 그런 격인데 지금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이게 물질 개발을 해가지고 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 리보세라닙을 이용을 해서 적응증을 확장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2의 리보캄넬리주마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 제2, 제3의 리보캄넬리주마비 적응증 확장건으로 해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일단 굉장히 유한과 비교해서는 최대 강점입니다. 예, 그리고 개발부터 상업화, 판매, 막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익률도 엄청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는 거. 이게 유한하고 틀린 거 아니겠어요? 유한은 기껏해봐야 매출액의 10%. 그 정도의 로얄티 받는 거고 마일스톤 좀 받은 거고 그죠? 마일스톤 받으면 오스코텍이랑 나눠 갖는 거.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리보세라님만큼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급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이 차이점이 지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리보세라님 말라리아에도 효과해서 이 기사건이 8월 29일 오늘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적응증 확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가예요. 그죠? 이런 강점도 있다는 거, 유한과 비교해서. 요걸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코스피 이전 건에 관련돼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단 생각 정도는 하고 있자. 그리고 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한양행에 비해서 적응증 확장이라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다. 그죠? 네. 근데 유한양행이 호재가 나오고 나서도 흔들었다가 다시 또 위쪽으로 치고 나가잖아요. 그죠? 이 정도의 패턴인데 유한양행 차트입니다. HLB는 더 치고 나가야죠. 신약 승인 받는다 하더라도. 그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논리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볼 점과
최대 강점이 있는 HLB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하튼 친속한 정보나 색다른 정보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더 깊숙하게 히든 정보를 드릴 겁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응원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대박 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 좀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덩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되게 한 2,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대개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예.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 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